네, 반갑습니다. 아유, 자리가 아주 꽉 찼네요. 제가 뭐 대단한 일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광양에 매화축제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오늘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화축제 가신 분들, 저 친구분들 있잖아요. 예, 그 매화축제 안 가신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강의 시간 마칠 때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고, 갑자기 행복해지네요. 이렇게 많은 미인들을 제가 제자로 모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무슨 평가가 있는 강의도 아니고 뭐 졸고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은 강사의 능력입니다. 수강생들이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는 그래서 졸리신 분은 그냥 조용하게 졸으셔도 괜찮고. 네, 칠판은 어디가 있나요? 아, 이쪽에. 알겠습니다. 저를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셀프 자기가 소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에, 예, 여러분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우선 저를 좀 알으셔야 돼요. 예, 저를 알으셔야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니까. 뜻한 바 있어서 국세 공무원으로 한 15년 정도 제가 재직을 해서 이제 세금 많이 매기는 일만 했어요. 세금 많이 매기는 일만 하다가 91년도에 세무사 시험 합격을 해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상속증여세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뭐 책도 전문가용입니다. 책도 쓰고 또 이런 강의를 전문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를 뭐 많이 좀 다녔죠. 많이 다녔는데 지금 제가 워낙 바빠서 이렇게 외부 강의를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하는데 정말로 단장님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하고 4시간 4교시입니다. 4교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점심시간 있고 그렇게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세금세법 강의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세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상속증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영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초점 맞춰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세금 공부하기 전에 민법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집안은 안 그럴 거야 그러시는데 막상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이 더 처절하게 싸웁니다. 예,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재산 나누어 가질 것인가, 상속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상속은 재산만 상속받으면 되는지 빚도 상속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민법이 얘기하는 상속세 문제예요. 상속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상속 문제의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은 상속세, 상속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고 어디에서 무슨 절세 포인트가 있느냐, 예, 이런 얘기, 또 보험하고 관련된 그 상속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증여세. 사실은 상속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망을 해야 돼요. 사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명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시려면 앞으로 30년 남았어요. 근데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상속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고시가액으로 10억까지 재산, 그 아파트 한 5억 6억짜리 하나 하고 뭐 보험 상품 뭐 한 2, 3억 갖고 있어도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 상속세 없어요. 10억까지는. 그래서 상속세 내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부자 고객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자이신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증여가 훨씬 중요해졌어요. 증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고, 또 증여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하면 증여세는 50% 나온대.
뭐 이러는데 그렇게 막 나오는 세금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세금인지 그렇지 않다. 또 증여는 어디에서 어떻게 또 절세 포인트가 숨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지금 상속이 됐다. 증여가 됐다. 그 시세는 3천억인데 고시가액은 2천억이다. 세금을 뭘로 매길까? 시세로 매길까? 고시가액 2천억으로 매길까? 이런 문제죠.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그것을 재산 평가라고 해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상속이나 증여나 재산이 얼마짜리라는 것만 알면 세금 계산은 고등학생한테도 야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더하고 이거 곱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재산을 얼마짜리로 볼 것이냐. 시세도 있고 시세는 또 어떻습니까? 옆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은 8억 간다고 그러고 아 요즘에 조금 뜰라 그래서 한 8억 5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왼수 뭐 2주택자 뭐 월세 세금을 매기네 만에 하니까 다시 7억 9천이나 받을까요? 물어본 데마다 다 틀려요. 시세는 고무줄이죠. 그래서 시세로는 세금을 못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다 고시가액으로 세금 매기냐? 안 그래요. 또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시세는 아니지만 옆집 매매된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세금 매겨요. 예,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다. 그래서 재산 평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행에 뭐 근저당 설정하고 채무 빌려 쓰고 있거나 전세를 줬거나 이런 경우에 또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총정리, 상속세 절세 방법들 시중에 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또 증여세 절세 방법들 과연 아들한테 손자한테 1억을 줬을 때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느냐 3억을 줬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국세청이라는 데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궁금하시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차명계좌에 대해서 증여세 매기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고액 현금 거래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혐의거래 보고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미국 국세청이 일정 금액 이상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금융자산이라 함은 보험 다 포함됩니다. 서로 다 자료를 주고받고 한대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객 중에 제외 교포, 제외 국민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분들이 계신다든지 그러면은 예, 또 아주 지금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이렇게 조여지기만 하는 거죠. 풀어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풀어주는 거는 언론에서 막 떠들면 2주택자 월세 세금 매기겠다 그래서 막 떠드니까 2천만 원까지는 안 매기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 교재 제 소개는 다 됐죠? 네. 예, 그 삐삐 번호까지 다 있으니까 네, 이메일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 교재 같이 봐가면서 예, 첫 번째 민법 관련 규정입니다. 제가 불편해서 자켓을 좀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상속은 원래는 사람 사망이죠, 사망. 그런데 지금 말레이 항공처럼 분명히 그 비행기에 탄 것은 확인이 됐죠. 다 여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로 사라졌다. 이런 걸 실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사망 4명, 실종 5명 그래요. 시체를 찾지 못하면 실종이에요. 사실은 실종도 사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종 기간이 오래되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속이 되는 거죠. 사망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사망. 네. 기억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 칼기가 괌에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거기도 탑승 사실은 다 확인이 되는데
유해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분이 탑승 사실이 이렇게 다 확인했는데 틀림없이 사고가 나서 거기서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쓰면 다시 상속처럼 사망처럼 상속이 개시된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이나 인정사망, 사망이나 인정사망, 또 실종선고 이러면 상속이 된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 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 권리는 뭡니까? 재산. 의무는 빚. 줄을 잘 써야 돼요. 아버지가 재산은 20억 놔뒀는데 빚이 50억이다. 줄 잘못 썼죠? 줄 잘못 썼습니다. 반대가 돼야죠. 재산은 50억인데 빚은 5억만 놔두고 가셨다. 이러면 줄을 잘 서는 겁니다. 상속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속 그러면 아버지 빚도 상속받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빚도 상속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줄 잘못 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 재산은 10억인데 빚이 30억이다. 그럼 재산 10억 상속받고 빚 30억도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속 포기라는 것이 있고 그 10억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이에요. 도저히 이 집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빚 30억 중에서 재산 10억에 해당되는 만큼만 상속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한정승인이라고 그래요. 한정승인. 그런데 상속 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나중에 손자, 손녀한테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기를 하려면 손자, 손녀, 형제, 자매까지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포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까지만 빚도 상속받겠습니다 하고 1순위 상속인 전체가 한정 승인을 하면 거기서 교통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서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줄 잘 서는 경우를 가정하면 아버지 재산을 지금 상속받아야 되는데 누구가 상속받을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하겠죠. 서로 나도 받겠다 너도 받겠다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법에서 상속인을 정해놨어. 순서가. 그래서 첫 번째 상속인이 누구냐 하는 걸 따지려면 첫 번째 배우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였죠. 1순위가 어떻게 돼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 아들, 딸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보통의 경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요. 아들, 딸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이 없어요. 아들, 딸이 없는데 시어른이 살아계셔. 그러면 시어른하고 며느리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직계 비속 자녀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어. 시어른도 없어. 그럼 어떻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요때가 뭐예요? 무자식 상팔자. 영감님 재산을 나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저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무자식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시어른들 돌아가실 때까지는 영감님이 살아 계셔야 돼. 시어른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게 하시려면 뭘 해드려야 돼요? 요 두유도 많이 잡수셔야 되고, 영감님 곰 쓸개, 곰 발바닥. 요새 남자한테 참 좋은 거 요새 또 나왔어. 흑염소가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거 그냥 얘기해도 돼요. 실명으로. 먹거리 엑스파일인가 어디에서 흑염소가 좋다고 그거 실험을 했어. 소고기, 돼지고기, 흑염소. 흑염소집 어제 저녁에도 갔다 왔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감님한테 그런 거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른 돌아가신 다음에 교통정리가 딱 되면 편안히 안녕히 가세요 하면
영감님 재산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배우자 단독.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여기서 배우자라는 것은 어떤 배우자를 얘기하느냐? 그냥 한 침대에서 잠만 자면 되느냐? 아니에요. 법률혼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는 절대 안 돼요. 법률혼 관계. 법률혼 관계는 뭐예요? 호적의 배우자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호적의 배우자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아들, 딸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다. 이럴 때는 아들, 딸이 손수가 더 나하고 가깝죠. 돌아가신 분하고. 그래서 아들, 딸하고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태아. 뱃속에 들은 불쌍하네요. 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뱃속에서 봤으니까. 예. 뱃속에 들은 태아도 생존, 태어나서 출생해서 살아있기만 하면 한몫 먹어요. 태아도 직계 비속에 해당된다. 태아도. 그 다음에 양자. 양자 들여왔어. 양자 요거 참 좋아요. 양자는 생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도 내가 직계 비속이에요. 입양. 양아버지, 양어머니한테도 내가 직계 비속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돈은 많으시는데 뭐 이렇게 좀 외로우시면 그냥 친절하게 매주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양아버지 이렇게 자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호적에 올려야 돼요. 예, 호적에 올려야 돼. 입양으로.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직계비속. 직계비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는 양쪽에서. 그러니까 양자라고 그래요. 양쪽에서 상속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양자. 그 다음에 불효막심하게 이 자식이 아버지보다 큰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 근데 결혼해서 며느리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은아버지하고 고모들만 상속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죠. 예. 남편이 아버지가 먼저 가신 것도 서러운데 상속을 못 받으면 더 서럽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를 남편을 대신해서 상속받는다. 그래서 대습 상속이라고 그래. 아버지 몫을 큰아들 몫을 그 배우자 며느리하고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혼을 하면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가면은 무슨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뭐 성을 바꿔버리고 주민등록을 뭐 거기다 같이 올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것은 주민등록상 그럴 뿐이지 여기서 상속 얘기할 때는 양자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피가 통해야 돼. 피가. 계부하고 나하고 피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옛날에는 재혼을 하면 호적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요 계모는 부의 처라고 돼 있어. 뭐라고 안 돼 있고 아버지의 마누라지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계모. 그러니까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정모서자 관계. 정모서자 관계는 큰엄마 있는데 작은엄마 모셔서 거기서 또 난 자녀하고 큰엄마하고 관계죠.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정모서자나 이 계모자 관계는 상속 권한이 없다. 상속 권한이 없다. 그래서 상속 권한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면 돼. 입양. 네.